선생님께서는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처럼 주식으로 크게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뭐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제가 주식에 대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끄럽지만 정신과 의사인 저도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무섭다. 범위를 넓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한 6년 정도? 그분이 저한테 본인이 그 최근에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마을인가? 네. 그거를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넷플릭스 그 전편을 다 봤어요. 막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주위에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공황장애, 번아웃 이런 걸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주변에 네. 정말 너무 많죠. 네. 공황장애, 번아웃, 우울증. 사실 OECD 통계로 우리나라 우울증 평생 유병률이 36%를 넘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3명 중 1명을 이미 넘었어요. 더 이상 이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번아웃이라는 거, 그냥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이 치료되지 않고 조금 더 지속되면 우울증이 오죠. 병으로는 연결되는 거죠. 네. 우울증, 번아웃, 공황장애 이게 너무 다 열심히 살아서 생긴 병이고요. 제가 거의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퇴근이 7시, 8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위험도는 어느 정도? 아주 위험하죠. 번아웃?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스톱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이라는 기회비용,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쉴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울증이 생겼을 때, 이런 경제적인 번아웃,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겼을 때 그 경제적인 그 손해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울증이 생긴 사람이 내 어떤 퍼포먼스나 수행 능력, 직업적 내 어떤 성과가 37%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놔뒀을 때 내가 일적으로나 회사에 영향을 뭐 훨씬 더 마이너스가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멘탈을 그냥 내가 힘들고 지쳤다는 거를 무시하시면 이거는 내가 돈벌이나 나의 성장, 투자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해서 많이 봤는데 그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저 같아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올라오는 불안감이나 이거는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뭐 자강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지. 우울증이나 번아웃의 자가 테스트나 자가 검사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던 일에도 화가 나요. 그리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던 일에도 계속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여요. 약간 버럭하는 다혈질, 원래 다혈질이 아니었는데 막 그런 기질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충분히 쉬었는데도 절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땐 내가 번아웃 신호가 있구나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얼굴에 사진을 찍어서 내 표정을 한번 일기처럼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셀카로 내 표정과 특히 눈 주위의 근육이 내 감정 상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이 눈 주위의 근육과 눈 주위의 어떤 이 눈빛 같은 거는 축두역과 연결이 돼 있어요. 공감 능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알려면 내 눈 주위를 봐야 되고, 본인이 직접 그걸 보고 싶으시면은 내 얼굴 셀카를 보셔서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앱으로 찍지 말고 그 실상 사진기로 맞아요. 찍어야 된다. 보정하시면 안 돼요. 보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객관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일은 어렵지 않은데 관계가 어려워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직장 생활의 대부분 스트레스는 뭐 관계, 동료, 상사, 상하관계 이런 거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한 거리두기와 경계를 확실히 두는 거죠. 그냥 선을 긋는 게 난 거예요? 일부러 친한 척할 필요 없고? 네, 그렇죠. 그 건강한 거리두기가 그런 개념이고, 선을 긋는다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못 견딜 때 이직이나 퇴직을 할지 확실히 미리 정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를 가는 이유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안정성과 어떻게 보면 월급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지노선 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참지 않고 회사를 나간다. 약 주식하고 비슷하네요. 선절 라인. 네. 투자랑 비슷하네, 인생이. 뭐 30일 이평선 이런 게 직장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은 경험적으로 조금 더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참을지 그 선을 넘으면 나는 퇴사한다. 이런 걸 세워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저울에 올려서 이 회사에 다닐 때의 장점과 이 회사를 나갔을 때의 장점, 단점을 해서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회사는 내가 몸 바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내가 여기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은 회사를 옮기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회사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회사를 옮길 때의 기회비용과 귀찮음과 어려움과 취업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했을 때 저울에 놓고 그거를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보다 결국 내가 중요한 건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노후나 뭐 빠른 은퇴 이런 거에 스스로 가스라이팅 전 국민이 당하고 있는데요. 가스라이팅 전 국민이 되고 있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은퇴해야 된다. 뭐 지금은 참고 나중에 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된다. 근데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행복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부자도 되시는 거고요. 오늘이 행복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상향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스트레스로 번아웃되고 우울증에 걸리면서 그걸 쥐어짜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하루아침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10년 후에 내가 완전히 질려버려가지고 그때는 아예 경제생활에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선생님 저는 주식 안 할 거예요. 부자가 된 다음에 투자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한 투자를 하면 30년, 40년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내가 건강과 정신건강에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좋은 과정을 찾아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좀 울컥해지는 게 저는 요즘에 화두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딱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롭다. 두 번째 귀찮다. 외로운 거는 이제 짝이 없어서 뭐 요즘에 뭐 결혼을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짝이 없어서 공허함, 외로움 이걸 채우고 싶은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나요? 40, 50대로 가는 인간의 그 화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외롭거나 괴롭거나.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부양가족이 있으면 괴로운 거고요. 내가 부양가족이 없으면 그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집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맞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게 그 외로움과 괴로움 중에 어떤 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면의 감정에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이 있는 거고요. 내가 힘든 만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지탱해주고 있다. 그런 어떤 보람과 이런 그 감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사람들은 너무 행복을 멀리 보시고 복잡한 걸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먼 미래, 뭐 10년 후, 5년 후, 1년 후의 미래의 행복에 집착하시지 말고 오늘 하루의 내 감정에 정말 충실하시고 내가 지금 외롭거나 괴롭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거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행복이고 오늘 약간 내가 편하게 뭐 꿀잠을 자는 것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개운했어.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0.1%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의 행복이나 부자, 성공의 어떤 지름길은 2배, 3배, 100% 상한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오히려 멉니다. 조약돌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세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 발전할 수 있고 내일보다 그 후에 0.1%씩 발전할 수 있다면 하루에 0.1%면 1년이면 이거 복리로 계산하면 50% 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제와 다른 그리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발전이라는 게 내가 갑자기 자격증이 생기거나 서울대에 가거나 스펙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어제 10분 뛰었으면 오늘은 11분을 뛸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12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웃고 지내고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늘은 술을 좀 적게 먹고 자기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발전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지속 가능하고 지금 당장 실현하는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매일매일 달성하고 발전해 나가세요.
그 표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조약돌처럼 자신만의 성을 매일매일 쌓아라. 네, 그거는 좀 정말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헤어질 결심을 하는 분들, 이혼, 굉장한 인생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거를 실천해야 되는 건가요?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어려운 주제지만 어떤 복잡한 이유로 헤어질 결심을 한다면 저는 이혼도 결국 목적이 행복이라고 봅니다.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 어떤 건강한 이별과 네.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과정이 있어서 사람은 결국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엔 이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혼조차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은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롭거나 귀찮거나 모든 감정들 어쨌든 내 행복을 위해서 좀 그런 건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나의 맞습니다. 감정을 위해서. 과거의 실패, 트라우마, 열등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떤 것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인생의 목표나 어떤 집중력이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 here and now에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7년 전에 실패를 계속 곱씹고 죄책임질하고 자책했다면 저는 여전히 가난한 채로 있었겠죠. 제가 지금 성공했다, 잘났다, 지금은 극복했다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저를 정말 일깨워준 건 어떤 사람의 구원해준 것도 아니었고 누가 정말 1급 찌라시를 줘가지고 제가 대박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요. 일기를 쓰듯이 꼬박꼬박 절약하고 본업의 가치를 높이고 저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너무 후회되고 트라우마 혹은 또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운 분들 영원한 상처는 없습니다. 과거와의 어떤 건강한 이별을 위해서 그 방법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늘에 조금 더 집중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옅어질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괜찮을까요? 그럼요.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시도를 하시는 거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절반 가까이는 치료를 하신 거예요. 네. 변하고 싶은 의지, 내가 어제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무언가를 극복해 보겠다, 그걸 누군가한테 도움을 찾든 스스로 이거를 방법을 고민하시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화이팅! 지금 고민하고 계신 2030 청년분들한테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 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집 사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는 건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남 탓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를 믿고 긍정하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걸 다 이루려는 그런 어떤 자존감과 욕망, 열등감에서만 벗어나시면 지금 이거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투자, 건강한 행복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투자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